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목록의 문제풀이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목록의 기초에 해당되는 문제가 85문제 정도 나와 있어요. 이제 다양한 목록의 기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문제가 좀 많아서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1번 저록에 사용된 이름, 인명과 단체명, 지명, 표제명과 주제명 등의 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관련 자료를 목록상의 특정 위치에 집중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전거 제어에 대한 말인 거죠. 전거 제어에 대한 정의와 그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문제를 보면 전거 제어에 사용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적용되는 것들이 인명, 그리고 단체명, 표제명, 또 지명이에요. 인명이나 단체명, 지명 같은 거는 다양한 이름들을 하나로 통일된 표목을 제시해서 이제 통일된 표목 아래 다양한 이름들이 모이게 하는 집중시키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거 제어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전거 제어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전거 제어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FRBR의 제1집단의 개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FRBR이 뭐죠? 서지 레코드의 기능 요건이라는 거죠. 제1집단의 개체는 4가지가 있어요. 저작형, 그 다음에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이렇게 있어요. 저작은 뭔가요? 독창성을 지닌 지적이나 예술적인 작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표현형은 저작이 가지는 지적이나 예술적인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현형이라는 것이 이 저작의 표현형을 어떻게 다양한 물리적인 매체로 표현하였냐. 그것을 이제 구현형이라고 해요. 우리 예시를 보세요. 김대한이 번역하였고 한국 출판사가 2013년에 발행한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의 한글 번역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작이라는 것은 원래의 저작, 창작물이죠. 오만과 편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형은 한글 번역, 한글로 번역됐다. 이것을 이제 표현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의 2013년 출판 번역서, 여기 보면은 번역서라고 나와 있어요. 번역된 형태의 출판물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구현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개별 자료, 마지막으로 개별 자료라는 것은 이제 구현형의 하나의 인스턴스,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한국 출판사가 발행한 이 책이 어느 도서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개별 자료가 되는 거죠. 이 4가지는 가장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또 중심되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가 되었을 때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드는 뭔가요?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메타데이터 오브젝트 디스크립션 스키마의 약자이죠. 주로 도서관에서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도서관에서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가 MODS, 모즈입니다. 마크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크의 이제 하위 필드들을 이제 추려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언어의 태그로 표현되는 뭘로 구현되어 있죠? XML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즈는 마크의 필드들의 일부분을 가지고 언어 형식의 태그를 가지고 있는 XML이라는 그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XML이라는 스키마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크 21의 어떤 그 축약형 XML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4번에 다음 목록 규칙 중에서 기본 기입의 선정이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기본 기입이 뭔가요? 저자명이죠. 그런데 이제 서명 기본 원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외우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뭐죠?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동서 편묵 규칙은 서명 기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중 사전체 목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체 목록은 누가 제안했나요? 카터가 제안했죠. 카터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체 목록은 뭐가 나와 있나요? 1번에 보실까요? 저자명, 표제, 주제명,
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항목을 하나의 배열체계로 되어 있다. 저자명 목록, 표제형 목록, 표제 목록, 주제명 목록을 가나다 순 혹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것이 사정체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뭔가요? 4번에 볼까요? 저자명, 표제, 주제명 표목이 가나다 순에 의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가나다 순에 의해서 배열되어 있는 것은 표목의 전후 연관성이 적은 거죠. 가나다, 알파벳인데 앞뒤에 연관성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대로 그냥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 4번이에요.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은 사전체 목록의 중요한 특징들을 나타냈으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와 상대적으로 연관이 작은 것은 메타데이터의 특징들과 상대적으로 연관이 적은 것들을 이제 골라내면 되겠네요. 뭔가 딱 봐도 알 수 있겠네요. 4번에 Z39.50은 뭐죠? 정보 검색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더블링 코어는 뭐죠? 메타데이터의 표준 포맷을 더블링 코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코막은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이고요. EDA는 아카이브를 위한 메타데이터를 이제 EDA라고 하는 거죠. 주로 기록 보존물, 아카이브니까요. 기록 보존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번에 다음 중 오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펙은 뭐죠? 온라인 목록이죠. 옳은 것은 2번에 단말기를 통해서 서지 정보를 직접 탐색한다. 오펙, 컴퓨터를 통해서 오펙 온라인 목록을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3번에 콤 목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콤 목록은 뭔가요? 컴퓨터로 이것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콤 목록은 마이크로피시나 마이크로필름 형태의 목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컴퓨터 목록이 아니에요. 콤 목록의 약자는 뭐죠? 컴퓨터 아웃풋 마이크로폼 카탈로그 를 줄여서 콤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펙하고 콤 목록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 해설서에 보면 오펙 카탈로그 온라인 목록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각각의 카드 목록, 그리고 책자형 목록, 그리고 콤 목록, 그 다음에 오펙 온라인 목록의 특징, 장단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요소이고 가끔 문제에 나오면 틀리면 놓치기 아까운 문제들이니까 그 특징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펙의 큰 특징은 뭐죠? 다양한 접근점으로 접근이 가능해서 정보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죠.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거 통제를 하기에도 유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 정보가 입수되기에도 입수가 되어서 목록화하기에도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단말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한 거죠. 그러한 특징들을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에 다음 중 분류순 목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분류순 목록이니까 분류기호순으로 목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분류기호로 되어 있으니까 관련 주제들이 모아 있겠죠. 분류기호라는 것이 주제를 가지고 분류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의 서가 목록과 동일한 배열 순서이다. 서가 목록과 동일한 배열 순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가 목록은 구체적으로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 목록하고는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디귿의 분류기호와 도서기호에 의해 배열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9번에 다음 중 종합 목록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 목록은 뭔가요? 여러 기관이 내 목록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기관의 목록을 한꺼번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 특징을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 목록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이제 뭐 전국대학 도서관 소장 목록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상호 참조 방법에 의해서 관련 주제명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 목록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서지 정보를 위한 기능이라서 상호 대차
위해서 종합 목록을 일단은 구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장서 구성의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협동 수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 책들이 다른 책들의 어떠한 특정한 책이 있는데 다른 도서관에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도서관에 부족한 책들 위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복본이 많은 것들은 사실 상호 참조, 상호 대차를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균형적인 서로 종합 목록에 가담하고 있는 도서관끼리 이제 협동 수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 목록이니까 목록의 표준화된 목록을 사용을 함으로써 목록의 표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이 세 가지 기능 내에 해당하고 있죠. 3번은 다른 내용입니다. 상호 참조의 방법에 의해서 관련 주제명을 연결시킬 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부출이나 뭐 그런 다른 편목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를 보겠네요. 다음 중 분단 목록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분단 목록이라는 건 어떤 거죠? 종합 목록과 반대로 종합 목록은 이제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분단 목록은 그것을 이제 각자 어떤 기관에서 맡아서 목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분단 목록이라는 것이 어차피 같이 이제 종합 목록으로 합쳐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레코드의 표준화, 그러니까 편목의 표준화, 목록의 표준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1번에 다음 중 목록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목록의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죠. 하나는 형태에 의한 분류와 두 번째는 용도에 의한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번, 2번, 4번은 용도에 의한 분류네요. 그리고 3번은 형태에 의한 분류입니다. 형태에 의한 분류는 크게 네 가지 정도, 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네요. 온라인 목록과 그 다음에 형태에 따른 구분이 뭐가 있을 수가 있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 같은데 책자형 목록도 형태에 의한 구분이고, 그 다음에 카드형 목록도 형태에 따라서 구분됐을 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제식이라고 해서 이제 카드형 목록을 조금 변형시킨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목록, 오펙까지 합쳐서 4가지, 그러니까 형태에 따른 구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주제명 목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주제명 목록은 말 그대로 주제에 따라서 배열한 목록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가 앞에 나와 있는데 주제의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 순으로 목록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알파벳 순, 가나다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앞뒤에 연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3번에 관련 주제에 집중된다라는 것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다음 중 협동 편목 시스템에서 미국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번은 이제 캐나다의 얘기예요. 유틀라스는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Association 시스템이기 때문에 캐나다이고,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1번은 이제 연구도서관이라고 하나요? 리서치 라이브러리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벨럿이라는 것은 서지 그러니까 협동 편목 시스템의 유틸리티인데 벨럿이 이름이 변경이 돼서 1번에 RNIN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5번은 웨스턴 라이브러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것도 미국과 관련이 있고요. 서부 쪽에 이제 있는 대학 도서관 중심의 라이브러리 네트워크이죠. OCLC는 온라인 컴퓨터 라이브러리 센터라고 해서 미국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합동 편목 온라인 종합 목록을 다루고 있죠. 14번에 OCLC가 운영하는 전 세계 종합 목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답은 월드캣입니다. 3번에 보기 예시의 유니캣은 캐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낚시스의 캐탈로그는 이제 일본 낚시스에서 운영하는 것이겠죠. 15번 맞나요? 15번에 다음 중 사전체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체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크게
저자명, 그 다음에 서명, 그 다음에 주제명이에요.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사전체 목록 규칙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카터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정거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거 제어의 주된 집중 기능이 뭐라고 했죠? 집중 기능. 하나의 통일된 표목을 제시함으로써 그 표목 아래 다양한 저작들을 집중하는 기능이 정거 제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아래 분산한다는 말이 안 되죠. 17번에 다음 목록의 3대 기능에 식별 기능과 관련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목록의 3대 기능이 뭐죠? 검색 기능, 그 다음에 식별 기능, 소재 지시 기능이에요. 그러면 식별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은 4번의 서지 사항을 통해서 목록을 저작을 식별할 수가 있죠. 18번 다음 중 분류 목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류 목록은 표목을 분류 기호로 삼았어요. 그래서 분류 기호의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주제라는 것은 어떤 도서가 자료가 있었을 때 주제가 여러 군데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주제가 분류 기호에 따라서 여러 번 배치가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 옳지 않은 것이 2번이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분류 목록의 장점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문헌의 계층적 탐색이 가능합니다. 분류기호라는 것이 원래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계층적인 탐색이 가능합니다. 분류 목록을 이용하면. 그리고 관련 문헌이 집중이 되죠. 그 분류기호 안에 어떤 문헌들이 있는지 분류기호가 표명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목록들이 자료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용어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명확한 주제 개념의 범위가 설정된다. 분류기호에 따라서 그 주제 범위가 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은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류 목록과 서가 목록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류 목록은 대표적인 열람용 목록이에요. 열람용. 이용자나 아니면은 서가에 뭐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열람용 목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가 목록은 이제 업무하는데 파악되는데 쓰는 사무용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용 목록에 이제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서 원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가 목록도 사무용 목록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저록, 기본조록이 이제 서가 목록에 들어가고요. 기본저록 목록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거제어 목록이 대표적으로 이 4가지가 사무용 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가 목록은 도서 원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서가 목록이 도서 원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서가 목록은 자료 점검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 서가 목록은 서가에 배열된 순서대로 기입한 목록이기 때문에 장서 점검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류 목록은 일종의 주제순 목록이지만 서가 목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류 목록은 주제의 논리적인 배열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분류기호라는 것이 이제 주제를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류 목록은 당연히 주제의 논리적인 배열이 확실한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람용 목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목록이 열람용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주제명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명 목록, 표제명, 서명으로 된 거, 표제명이라고 할까요? 표제명이라든지 아니면 저자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열람용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다음 중 주제명 목록과 분류 목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명은 분류보다 세분성이 좋기 때문에 주제명 목록을 사용하면 세분된 검색을 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주제명은 언어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분류기호와 달리 한 언어를 선택하면 다른 언어의 주제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맞죠? 주제명은 언어와 관련이 있고 그 언어에 따라서 이제 주제명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분류는 새로운 주제가 출현하면 바로 분류기호에 수용할 수 있어서 아니죠. 새로운 주제가 출현하면 분류기호를 바꾸는데 분류기호의 삽입이 보통 좀 어렵죠. 그래서 유연성이 좋다.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분류 목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제명 목록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맞는 얘기고요. 주제명 목록은 표목의 잠옷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 분류 목록은 분류 기호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 관계가 나타나지만 주제명 목록은 주제명의 잠옷순 배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네요. 표목의 어휘적인 문제로 인해 관련 또는 동일 주제가 분산될 수 있다.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21번에 다음 중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의 기본 데이터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블링 코어의 기본 요소 몇 가지인가요? 15가지죠. 15가지를 다 암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뭔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초록이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5번에 바로 나와 있네요. 초록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15가지 중에서 여기서 빠진 게 뭔가요? 하나는 언어가 빠져 있네요. 요소 중에서 언어가 빠져 있고 하나는 또 저작권 까지 합치면 15개가 됩니다.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은 13가지예요. 그 다음에 22번에 다음 중 근대 목록 규칙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정답에는 2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5번의 파니찌가 정답이 맞는 것 같네요. 근대 목록 규칙의 선구자이고 그 목록 규칙의 효시는 파니찌의 목록 규칙이죠. 그래서 5번이고요. 1번을 볼까요? 1번은 서호수는 어디에 관련돼 있죠? 규장 총목과 관련이 있고 2번의 김유는 해동문헌 총록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코랑은 모리스 쿠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 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왕명성이라는 분은 17일 사상가이라는 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록항이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하기는 했는데요. 목록 규칙의 창시자는 저는 파니찌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파니찌예요. 그 다음에 22번, 2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23번 문제. 다음 중 목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록의 3대 기능, 아까도 얘기했어요. 목록의 3대 기능은 뭐냐? 첫 번째가 목록을 하는 이유는 검색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별 기능, 세 번째가 소재 지시 기능.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잘못 나와 있죠. 사서적 기능이 아니라 사서적 기능 대신에 식별 기능을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24번 ICC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ICCP는 국제목록원칙회의라는 것을 의미하죠. 1961년 파리회의에서 소집된 집단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네요. 표목의 형식과 기입의 선택은 물론 서지 기술에 관한 원칙을 제정했다. 서지 기술에 관한 원칙을 제정한 것은 ALA 목록 규칙입니다. 근데 ICCP의 특징에 대해서 나머지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단체 기입을 인정했고 목록의 구성, 기능, 기입의 종류 등을 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 기본 표목을 저자 기본 표목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큰 특징, 저자 기본 표목
을 인정했다. 그것을 기본 표목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5번에 다음 중 커터의 목록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커터의 목록의 기능은 요 세 가지 목록의 기능과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 기능, 커터도 검색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재 지시 기능 대신에 비슷한 얘기지만 소재 지시 기능 대신에 소장 여부 기능.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선정의 지원 기능. 선정의 지원 기능. 그래서 카터는 이렇게 세 가지를 목록의 기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특정 검색 기능이 아니라 일반적인 검색 기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에 다음 중 만이 제시한 목록의 기본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이라는 분도 목록의 이제 기본적인 조건을 몇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최신성을 유지해야 된다.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 먼저 기입된 사항이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도서관 위의 장소에서 참고가 가능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거해야 될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도서를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폐기를 하죠. 그러면 제적 도서 목록은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만입니다. 다음에 문제가 27번이네요. 다음 중 표목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목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네요. 표목은 뭐죠? 목록의 제일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표목이 뭐라고 이제 ABC 뭐라 쓰면 표목이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게 되죠. 표목은 목록의 머리에 기재된 요 목록이 있다면 머리에 기재된 것을 표목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뭐가 되죠? 뭐 사람 이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어들, 표목으로 사용된 주제어나 그런 어떤 단어들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단어 구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표목으로 정의가 되는데 표목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나요? 이제 맨 처음에는 표목의 기능은 표목이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검색 수단이 되는 거죠. 표목의 기능이 검색 수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목록의 목록 기입의 배열 원칙, 배열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배열 기준 요소라고 해요, 이거를. 배열 기준 요소. 그렇죠? 표목 밑에 관련 사항들이 배열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 통일 표목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통일 표목 아래 관련된 저작들이 집중되는 기능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표목의 배타성이라고 해서 이 표목으로 인해서 각각의 저작들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표목의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표목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번에 소재 지시 기능을 가진다. 이것은 이제 목록의 기능이죠. 표목의 기능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에 다음 중 저록에 수록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보통 한 저작이 있었을 때 그 저작의 표목과 그 저작의 서지사항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입한 것을 한 단위를 저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록이라고. 그래서 저록이 기록되는 그 내용 안에는 소재 표시에 관한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저작기관에서 당연히 서지 정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류기호 같은 주제 분석에 관련된 주제명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지적 내력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납본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저록은 여러분들 이제 저록의 개념을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저록이라는 것은 목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 문헌의 어떤 서지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제 특정한 형식으로 기록한 하나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작이 일정한 규칙과 형식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의 단위를 저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9번 다음 중 문헌을 검색 식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본으로 기록한 카드는 기본 저록 카드이죠. 기본 저록 카드를 바탕으로 해서 분출 저록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참조 카드도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카드의 규격은 뭔가요? 5인치 곱하기 3인치죠. 우리 센치로 나타내면은 12.5cm 곱하기 7.5cm가 되겠습니다. 보통 인치로 얘기하는데 5 곱하기 3인치. 이거 표준 카드를 이제 보편화 시킨 사람은 듀입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1번. 다음 중 인쇄 카드의 장점 중에서 업무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인쇄 카드의 장점이 이제 업무적 측면과 그다음에 이용자의 측면으로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1번에 활자 인쇄 시 대소의 활자를 이용해서 읽기가 편리하다. 이거는 이용의 측면이겠죠. 업무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업무적 측면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카드는 카드형 목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근대 목록 규칙의 시원으로 보는 것은 근대 목록 규칙이라고 나오면 판이치가 금방 나와야 돼요. 판이치의 목록 규칙이 근대 목록의 시원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을 보고 있는데요. 판이치의 목록 규칙은 이제 대형 박물관, 도서관 목록 규칙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거기까지 알고 있으시고요. 이 목록 규칙의 특징은 뭔가요? 저자명 기본 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서명 기본 기입을 쓰지 않았냐?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서명 기본 기입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왜 근대 목록 규칙의 시원이라고 보냐면은 최초의 조직적인 규칙을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이치의 목록 규칙은 책자형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책자형 목록 규칙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성서를 통일 표목으로 성서에 대한 통일 표목을 인정을 했고요. 또 하나 또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형식 표목 학술단체나 아니면 연속간행물, 사전료 같은 것에 대해서는 형식 표목을 인정했다는 것. 그 정도의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에 다음 중 카드형 목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드형 목록은 조그만한 아까도 했지만 5 곱하기 3인치짜리 카드에 목록을 기입하는 거죠. 그러나 한 장씩 갖고 다닌 거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카드 목록은 카드함이라는 목록함에 카드를 이제 배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그 카드들이 그 표목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가 가능하다는 아니고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낱장이라도.
34번 문제는 다음 중 패러그래프 인덴테이션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패러그래프 인덴테이션은 개인명 기본기입, 그다음에 단체명 기본기입, 그리고 형태사항이 제2기선에서 시작하는 것을 이제 패러그래프 인덴테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서명 기본기입이 패러그래프 인덴테이션이 아니고요. 서명 기본기입은 이제 행위 인덴테이션이라고 합니다. 35번에 다음 중 편성에 의한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전체, 그 다음에 저자명, 주제명, 분류 목록은 열람용 목록이에요. 가제식 목록은 형태형 목록으로 구분이 됩니다. 36번에 다음 중 그리스 학자로 피나키스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죠? 칼리마쿠스입니다. 그 다음에 37번. 다음 중 정보의 주제를 나타내는 요소를 색인어로 선택하는 것은 뭔가요? 주제를 나타내는 요소를 색인어로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주제색인이죠. 그 다음에 38번. 다음 중 자연언어 색인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 사람이 그대로 표현한 언어를 자연언어라고 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통제 언어예요. 통제 언어. 통제 언어의 특징과 자연 언어의 특징이 있는데 보면 문제점 보면 자연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제 언어가 나와 있겠죠. 1번에 계층 통제의 문제, 동음이어의 문제, 동의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통제어가 나온 거예요. 통제어는 말 그대로 컨트롤드 보캐블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통일된 어떤 표목이나 언어, 단어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호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연 언어의 문제점은 단호성이 아니라 모호성인 거죠. 38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39번에 다음 중 오픈 엔트리로 기입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건가요? 오픈 엔트리는 열려 있다예요. 그러므로 책이 계속 발행될 여지가 있는 것을 오픈 엔트리로 사용을 합니다. 뭔가요? 4번의 정기 간행물이죠. 연속 간행물일 경우에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판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열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40번에 다음 중 도서관항을 학문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확립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랑가라단이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까요? 커터는 사전체 목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리마쿠스는 아까 앞에 몇 번 문제에 나왔죠? 피나케스를 편찬을 했습니다. 피나케스는 서양 최초의 목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베 로이저라고 하나요? 이 사람은 카드 목록을 처음 활용한 사람이고요. 3번의 브래드포트는 이제 지수법칙, 문헌의 지수법칙에 대해서 발견해낸 제시한 사람이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41번에 다음 중 콘 목록의 추정 계기로 옳지 않은 것은 콘 목록은 뭐라고 했나요? 마이크로 PC나 마이크로 필름 형태의 목록을 콘 목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왜 콘 목록이냐고 했냐면 컴퓨터로 그것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아웃풋의 약자예요. 컴퓨터 아웃풋, M은 마이크로 PC.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3번에 카드 목록의 장시간 사용 시 마모된 카드의 대치가 수월하다. 콘 목록이 등장한 배경이 뭔가요? 카드 목록 다음에 콘 목록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카드 목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콘 목록입니다. 따라서 카드 목록의 단점을 고르면은 맞아요. 그리고 3번은 카드 목록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문제가 85번까지 있죠. 목록의 기초에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